제발, 당신, 우리 지우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 지우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그리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한 명이 더 살고 있습니다. 제 친언니 수진입니다. 언니는 5살 위입니다. 그리고 언니의 아들, 제 조카 지우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올해 6살입니다. 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형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우를 낳아 키웠습니다. 저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저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제 학비를 댔습니다.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남편 민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수진 누나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착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언니는 낮에 일을 나가고 저는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지우를 돌봤습니다. 민주는 강의가 없는 날이면 일찍 들어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잘 따랐습니다. 이모부 하고 달려와 안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관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보다 지우부터 찾았습니다. 지우야, 이모부 왔어. 하면서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나왔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외식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민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그런데 지우도 데리고 가자. 얘가 요즘 돈가스 좋아하더라.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가자니까? 그러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아이를 두고 가?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날 우리는 셋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넷이서 했습니다.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는 지우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이 조카 예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했습니다. 백화점에서만 파는 비싼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직구한 원목 장난감 세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야? 아이가 버릇 없어질 수도 있어. 민주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는 착한 아이야. 그리고 형부 없는 아이잖아. 내가 이라도 해줘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과 언니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민준과 언니가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 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대학교 때 얘기. 너 모를 거야.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둘만 아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둘이 눈을 마주치고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웃긴데? 하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만 빼고 둘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궁금해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2010년 M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이면 제가 민준을 만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과 언니가 서로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사진을 들고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어? 민준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어. MT 가서 단체로 찍은 건데 그때 수진 누나도 거기 있었나 봐.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응, 맞아. 그때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기억도 잘 안 나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체 사진이라기엔 둘만 너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준과 언니가 옛날에 사귀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언니는 절 키워준 사람입니다. 민준은 제 남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두 사람인데 제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언니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언니가 피곤해 보이면 누나, 오늘 쉬어. 내가 지우 데리고 놀게 하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감기에 걸리면 퇴근길에 약을 사다 줬습니다. 물론 형부 없는 언니를 챙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언니 방에 있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 수진 누나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주고 있었어. 언니도 말했습니다. 응, 맞아. 고맙게도 제부가 와서 봐주고 있었어.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남편과 제 언니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일부러 화제를 꺼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슬슬 재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도 크고 있고.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재혼 생각 없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내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 형부만큼 좋은 사람 없으면 평생 혼자 살 거야.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 학교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언니도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언니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언니가 아픈 건가? 언니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나타난 겁니다. 분명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같은 병원에 온 겁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1층 로비에도 2층 진료실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봤습니다. 혹시 싶어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민준과 언니가 있었습니다. 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밝히면 서윤이는 어떡하라고. 이 계획 정말 맞는 거냐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면 난 악마라도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획이라니? 서윤이는 어떡하라고 하는 말은 또 뭡니까? 저는 더 듣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강에 많아서 힘들었어.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학교에 전화했는데 강이 없었다던데?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보강 때문에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서윤아, 제부 괴롭히지 마. 교수님들 바쁜 거 너도 알잖아. 두 사람이 완벽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봤어. 너희 둘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언니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아, 설명할게. 사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민준이 끊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따라간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야. 왜 숨겨? 왜 나한테는 말 안 해?
민준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진 누나가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핸드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열었습니다. 민준은 제 지문도 등록해 놨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언니의 번호는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분명 삭제한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다음 며칠간 저는 계속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언니와 민주는 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암호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엿봤습니다. 민준과 언니가 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 같은 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언니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언니라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제가 진실을 알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운명이 먼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지우가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과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는 계속 이랬습니다. 그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빨리 와. 지우가 놀이터에서 떨어졌어.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과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놀이터에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구급대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과다 출혈로 응급수혈이 필요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당장 혈액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 있으신가요?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B형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은 O형이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상한데요.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는데요. 그 순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RH-AB형입니다. 제 피를 쓰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준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혈 준비를 하려고요. 저와 언니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언니의 가방이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가 올까 봐요. 그런데 가방을 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뢰인 한민준, 대상자 정지후, 결과 친자관계 99.9% 일치. 서류는 6개월 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이 지우에게 보이던 그 집착, 언니와 민준의 비밀스러운 대화들, 옥상에서 들었던 지우를 위해서라는 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우는 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제 앞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뭐야? 내 조카인 줄 알았던 아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었어?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형부가 죽었다고 했잖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야? 지후 아빠는 죽지 않았네. 여기 멀쩡히 서 있네.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들어줘. 제발 들어줘. 사정이 있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 내 남편이랑 잤다는 사정?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정? 그러고도 태연하게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사정?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여기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날에 하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아무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민준과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모든 걸 말할게. 진실을 다 말할게. 그렇게 저는 듣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낸 진실을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나랑 민준이는 옛날에 사귀었어. 대학교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3년을 만났어.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어. 민준이 집도 반대했어. 결국 헤어졌어. 그게 내가 고등학생 때였어. 저는 기억했습니다. 언니가 그 시절 많이 울었던 것을, 남자 때문이라고 했던 것을, 그게 민준이었다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었어. 수진 누나를 잊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내 형부를. 좋은 사람이었어.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를 잊으려고 결혼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저는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지우는 형부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형부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정말 미안해.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민준이랑 우연히 마주쳤어. 그리고 실수를 했어. 단 한 번이었어. 정말 단 한 번.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취했었어. 변명은 안 할게.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민준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어. 그리고 임신한 걸 알았어. 형부는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너무 기뻐했어. 나는 말할 수 없었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형부가 돌아가신 건?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야. 교통사고로 정말 돌아가셨어. 나는 혼자 지우를 키웠어. 민준이는 지우가 자기 아이라는 걸 몰랐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1년 전에 알았어. 수진 누나가 나한테 연락했어. 저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아파. 많이 아파. 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서 마이너스 췌장암 사기. 기대여명 3개월. 서류는 8개월 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 의사 말로는 이제 몇 주 안 남았대. 나는 죽는 건 괜찮아. 하지만 지우를 혼자 남겨두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니가 아프다는 것도 죽어간다는 것도 몰랐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한테 연락했어. 지우가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부탁했어. 내가 죽으면 지우의 아빠가 되어달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 서윤이를 속일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수진 누나가 계속 부탁했어.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잖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민준이가 지후와 유대감을 쌓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민준이가 지우를 키우는 거.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뭔데? 너희 계획에 나는 왜 없어?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나는 엄마야.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미안해. 너를 속인 건 정말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내 아들인데.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발, 제발 우리 지우를 내 아들로 받아줘. 엄마가 되어줘.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해. 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민준이 아들이야.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지우만 부탁해. 저는 언니를 일으켰습니다. 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저는 언니가 미웠습니다. 민준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죽어가는 엄마의 심정,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절박한지. 하지만 저는 어떡하죠?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죠? 밖에서 언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언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들 언니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준과 저는 장례식 내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엄마 언제 와? 지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언니의 옷, 언니의 책, 언니의 향수,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를 붙잡을 자격이 없어. 내가 원한다면 이혼하자. 모든 재산은 내가 가져. 그리고 지후 양육비도 내가 다 댈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의 사인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인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지우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갈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의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줬습니다. 나의 모든 보험금과 재산은
내 아들 정지후의 법적 보호자가 될 내 동생 서윤에게 상속한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언니는 10년 넘게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지우를 위해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동생분이 지우를 키워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언니의 글씨였습니다. 뒤에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아. 너를 이용했어. 너를 속였어. 하지만 나는 엄마였어.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지우는 착한 아이야. 너를 정말 좋아해. 이모라고 부르지만 너를 엄마처럼 따르잖아. 서윤아, 부탁이야. 지우를 버리지 마. 내가 지우의 엄마가 되어줘. 민준이가 싫다면 민준이랑 헤어져도 돼. 그래도 지우만은 내가 데리고 있어줘. 내 모든 재산을 줄게. 제발. 사랑해, 서윤아. 너는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와 유언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과 헤어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어떻게 되죠? 그날 밤 지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모, 엄마가 하늘 날아갔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